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첫 강의를 무엇을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다른 강의들은 워낙 저보다 요즘에 다른 선생님이 너무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강의하는 것이 오히려 나쁘지 않을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안 하는 내만의 강의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3월 26일에 제가 했던 강의가 선생님들이 굉장히 호평을 해줘가지고 제가 용기 백배가 이번에 비슷한 강의입니다만 제목을 약간 바꿨습니다. 그래서 병리 조직 소견에 의한 초음파 영상에서 이렇게 큰 제목을 놓고 공간 증거성 병변의 초음파 진단, 스페이스 아큐파잉 리전을 어떻게 이제 병리학적으로 해석하면서 초음파 영상을 해석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강의자는 아주 완벽한 자료가 아니고 지금 이제 만들고 있는 도중입니다. 첫 번째 작업으로 그냥 제가 그림을 그리는 작업 오늘 마쳤는 걸 선생님들한테 첫 개봉하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예. 육한성 병변은 검사 시에 그 병변의 부위가 어떠냐, 크기가 어떠냐, 형태가 어떠냐, 그 다음에 경계부, 경계가 명료하냐, 불명료하냐, 윤곽이 어떠냐, 윤곽이 평안하느냐, 요철 불규칙하냐, 내부 에코 레벨이 어떠냐, 고에코, 아이소에코, 저에코, 무에코, 그 다음에 에코 패턴이 균일하냐, 불균하냐, 후방 에코가 어떠냐, 후방에코가 증강이 되느냐, 어테뉴에이션이 돼서 섀도가 생기느냐, 전혀 변화가 없느냐, 그리고 경계부에 저에코대가 있느냐, 고에코대가 있느냐, 그 라테랄 섀도가 있느냐, 칼라 도플라 소견이 없느냐, 이런 소견을 이제 종합적으로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이 초음파 영상을 보면 아주 참 논리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부위가 어느 부분에 있느냐, 이게 이제 기재를 해야 되는데, 물론 뭐 당연하죠. 리버 같으면 S 뭐 6에 있느냐, 7에 있느냐, 이런 게 이제 기재하는데, 문제는 이제 부위에 따라서 진단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FNH, Focal Nodular Hyperplasia. 우리나라에는 아주 드문 병이죠. 서양에는 많다고 합니다. 이 병은 왜 생기느냐면, 우리가 리버는 포탈베인에서 블라스프라이 받는데, 리버의 페리페리에는 아무래도 포탈베인의 블라스프라이가 약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리버 하일룸에서 페리페리 가면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서 헤파틱 아트리가 딜라테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구조가 어떤 구조가 되느냐면, 여기에 헤파틱 아트리가 확장이 되고, 헤파틱 아트리에서 혈관이 쫙쫙 뻗어나가고, 헤파토사이트는 요 헤파틱 아트리를 중심으로 그 헤파토사이트 배열됩니다. 그렇게 정상 리버하고는 전혀 틀리죠. 정상 리버는 사이누소이드를 따라서 헤파토사이드가 배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칼라 도플라 상에서 이렇게 중심부의 헬류가 뻗어나가는 상이 보이는데, 이 FNH는 주로 문맥 헬류가 하열이하고 허열입니다. 되기 쉬운 장소에가 잘 생기고 반동맥이 확장돼가 헬륨 공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페리페리에 생긴다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아메바성 간농약. 여기 우리는 레지던트 할 때 우리 경북대학병원에 매일 아메바성 간농약이 언제든지 병실에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선생님들이 아메바성 농약을 보신 사람이 있느냐 하니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메바성 간농약은 해맹장에서 여기에서 병변의 쇠가 포탈베인을 따라 올라갑니다. 그래서 포탈베인이 보면 이렇게 SMV하고 스프레닉 베인이 만나는데, 스프레닉 베인에 오는 플라는 아무래도 믹스가 완전히 안 되니까 레프트 쪽으로 많이 가죠. 그래서 SMV 헬류는 라이트 리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간의 변연부에, 라이트 리버의 변연부에 아메빅 리버 업세스가 생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간 농양이 한쪽에 로컬라이즈가 크게 있으면 아메비 리버 업세스, 파이전 리버 업세스는 그렇지 않죠. 여러 군데 멀티플 생깁니다. 이 병은 아주 좀 드문 병입니다. 에피스테로이드 헤망지오 엔도테리오마 EH 간장 상피양
혈관 내피죠. 혈관 내피에서 이 종양이 생겨 가서 혈관을 가득 채우는 종양인데 헤망지오 살코마하고 좀 중간 단계쯤 됩니다. 그게 앱세로이드 상피성으로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다발성 결정을 형성하고 하나의 결절이 헬로를 보여서 마치 메타세 캔서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간장의 변형부에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종양 자체가 사이누소이드 간정맥을 침해하고 페리페리에 타겟을 라이크한 변변 그리고 이 출혈을 하기도 하고 출혈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종괴가 고에코 부분, 페리페리는 저에코 부분, 메타세 캔서의 타겟 사인하고 비슷합니다. 이게 엔도셀리오마, 에피셀리오마가 아니고 엔도셀리움입니다. 이게 잘못 썼네요. 우리 오자가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앱세로이드 헤망지오마, 헤망지오 엔도셀리움입니다. 그래서 요 안에 인덴테이션이 생깁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 오자가 제가 아무리 봐도 오자를 못 찾는데 다른 사람은 오자를 잘 찾아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크기가 중요하죠. 크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메타세 캔서하고 HCC에는 헬로를 동반하죠. HCC가 커지면 변연의 헬로를 동반합니다. 이거는 종괴가 커지면서 주위를 컴프레션 해가지고 헬로를 생깁니다. 그런데 메타세 캔서는 이 종양이 커지면 바깥쪽 부분은 암세포의 정식이고 중심 부분은 코아귤레이션 네크로시스에서 오에코를 보이게 됩니다. 그럼 두 개가 감별이 굉장히 어려울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이즈가 중요합니다. 이 헬로가 생기려고 하면 적어도 HCC는 15mm 이상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한 2cm 정도가 돼야 뚜렷하죠. 그러나 메타세 캔서는 10mm 전후에도 헬로가 보일 수 있습니다. 1cm. 그러니까 저 15mm 이하에서 이런 헬로가 보이면 HCC보다는 메타세 캔서가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됩니다. 다음에는 에오지노필릭 리버 압세스가 있습니다. 이건 제법 많습니다. 제법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이 에오지노필에 관련되는 조직 손상에서 간에 병변이 생깁니다. 이거는 병리학적으로 보면 이 에오지노필이 막 리버에 인필트레이션 되고 그 다음에 중심부에 괴사를 일으키고 요 그라뉴로마 포메이션이 생긴 이런 병변입니다. 이런 병변이 되니까 경계가 불분명하고 내부에 약한 저해고 종괴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메타세 캔서하고 감별을 해야 됩니다. 메타세 캔서는 경계가 명료하고 뚜렷한 이제 결절로 보이게 되고 여기는 저에코도 보일 수 있고 뭐 보에코도 보일 수 있고 뚜렷한 결절로 보입니다. 메타세 캔서. 그래서 초음파 사이에서 감별점은 이렇게 경계가 불분명하고 내부가 약한 저에코 종괴로 보인다.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형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할 때 라운드, 오발, 또 폴리고날은 이렇게 다각형이죠. 폴리고날, 로뷰레이티드, 분엽상이다. 그 다음에 일레귤러하다. 이런 이제 네 가지로 나눴습니다. 우리가 캔서인 경우에는 침윤을 하기 때문에 대체로 이제 불규칙한 형태를 가지는 수가 많고 그렇게 침윤 암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암은 팽창성, 이 사이즈가 팽창하면서 커지는 게 있고 침윤해가지고 커지는 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절형 노듈라 타입 HCC는 팽창형 발육이죠. 팽창형 발육들은 원형이나 또는 타원형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췌장의 낭성 종양 중에서 MC에는 월이 두껍기 때문에 원형이나 오발 형태를 보입니다. 그 다음에 점액 이제 체간의 IPMM이라든지 SCN은 분엽형을 보이죠. 왜냐하면 이 분엽형은 이거는 월이 얇기 때문에 로브레이티드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폴리고나 다각형으로 보이는 이런 종양들은 주로 암에서 보이지만 염증에서도 관찰이 됩니다. 그렇게 다각형은 암도 보이지만 염증에서도 보일 수 있다.
그리고 focal fast bearing area는 이거는 종괴가 아니지만도 이 모양이 마치 종괴처럼 보이고 자세히 보면 경계가 이렇게 형태가 폴리고널 또는 일레귤러 형태로 보인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체로 암에서는 팽창형 발육을 하는 암들은 하이퍼바스큘러한 종양이 많고, 그리고 치명한 종괴들은 어떻습니까? 히포바스큘러, 피폐성 종양이 많습니다. 당연하죠. 종양이 자기 혈관이 별로 없으면 주위를 약탈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치면은 그 파피럴 캔서, 사이로이드의 파피럴 캔서는 이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치면형 인베이시브 타입 파피럴 캔서는 캡슐이 없죠. 그러니까 이 주위를 파먹어 들어가가 불규칙한 경계를 보이고 제코고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보입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사이로이드는 정상 사이로이드는 그 폴리클이죠. 콜로이드가 있고 여포세포가 있는데 여포세포에서 종양이 생겨 안으로 들어가고 주위적으로 침륜에 파먹어 들어가게 되면 경계가 불규칙하죠. 예. 자, 그러나 이제 결절형 간세포암, 결절형 간세포암은 이렇게 소간세포암에서 커지면서 원형 또는 오발한 형태를 보이죠. 그러나 치면형 간세포암은 불규칙하게 보이죠. 여기에 이제 문맥이 있고 중심 정맥이 사이노소이드죠. 헤파토사이트 여기서 간세포암이 생기면서 포탈 베인을 따라가 일로 들어가죠. 암이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일로가 많이 가죠. 일로 영양분이 많으면 되죠. 이렇게 가서 포탈 베인을 따라 간으로 파먹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종괴 내부에는 간세포하고 정상세포하고 막 혼재됩니다. 그리고 캡슐을 만들지 않으니까 경계가 불규칙한 괴상하다는 것이 아니고 메스란 뜻입니다. 그래서 괴상형 간세포암을 형성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액성 낭성 종양, 췌장이죠. 췌장의 점액성 낭성 종양은 이 특징이 이 오바리안 스트로마하고 똑같은 낭종벽을 가집니다. 오바리안 스트로마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뮤신을 가지는 그 방이 있고 또 셉툼이 있고 뮤랄 결절도 보입니다. 이런 종양인데 월이 두껍기 때문에 이 종괴 자체가 라운드 내지 오발형 이런 낭성 종괴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시러스 시스틱 네오플라스 뭐 그렇지 않죠. 피막이 아주 얇고 바깥쪽에는 큰 시스트, 안쪽에는 작은 시스트, 그 중심은 더욱 작은 시스트가 있고 센터 부분은 스키아하고 섬유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초음파를 공부할 때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초음파의 시스트의 해상력이 1mm 정도, 2mm 정도 돼야 그래서 시스트 보죠. 1mm 정도 되면 초음파 빔이 요 안에 시스트 안에서 리버브레이션을 일으키가 고역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SCN에 솔리드하게 보이는데 사실은 솔리드한 게 아니고 아주 작은 시스트로 구성되는데 이 초음파에서 리버브레이션을 일으키가 고역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막이 얇기 때문에 이 분엽상으로 관찰이 됩니다. 우리 판크레아스도 자세히 보시면 판크레아스 마진이 스무스하지 않죠. 왜 그러냐면 판크레아스는 피막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얇은 막으로 둘러싸이기 때문에 판크레아스의 그 하나하나의 에시나이들이 밖으로 돌출하게 됩니다. 월이 얇죠. 아주 얇게 판크레 캔서가 아주 나쁜 점이 바로 캔서가 월이 얇으니까 다이렉트하게 인베이전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포칼 패스 베어링 에리어죠. S4에 주로 많이 생기죠. 포칼 패스 베어링 에리어하고 포칼 팻 인필트레이션하고는 메커니즘이 틀립니다. 부위는 비슷하지만 메커니즘은 전혀 틀리죠.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폴리고널 또는 이레귤러, 지오그래픽 뭐 다양한 형태로 보이죠. 이렇게 보이는 것은 이것은 종괴가 아니죠. 이쪽에 팻이 인필트레이션 안 되는 부분이죠. 주위에는 팻이고
안쪽에는 팻이 임플트가 안 됐기 때문에 병변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바깥이 병변이고 안쪽은 정상이죠. 우리가 눈 두 개 있는 사람일 때 눈 한 개 있는 세상에 가면 눈 두 개 가진 사람은 비정상으로 치부가 되죠. 네. 그래서 포칼 패스 베링 에리 진단의 팁은 특징적인 위치, 간의 종자 효과가 없다. 또는 간의 베이스, 표면의 베이스가 있는 웨지 쉐이프로 보이거나 지오그래픽 패턴을 보이거나 또는 그 도플러상에서 정상 혈류 주행이 보인다. 이런 소견인데 간결입니다. 다음에는 네 번째 경계입니다. 경계란 말은 병변 부위와 비병변 부위를 나누는 용어죠. 그래서 경계는 명료, 클리어하다, 불명료하다 이랬는데 치명성 발육을 하는 암은 경계가 불명료하죠. 때로는 경계가 명료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윤곽이 요철하고 불규칙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판크레아스 캔서는 치면성 하는 병이죠. 판크레아스 닥터 보시면 판크레아스에서 경계가 명료하죠. 그러나 판크레아스 닥터 캔서는 치면한 병이에요. 자세히 보면 경계가 마이크로 일레귤러합니다. 그래서 캡슐을 가지지 않죠. 치면형 간내 당간암은 주위 간 조직을 침범하고 섬유화를 동반하죠. 그래서 페리페랄 인트라헤파틱 콜란지오 캔서죠. 치면 섬유화를 동반하러 당간 조직하고 간의 경계가 좀 불명료합니다. 근데 이제 조형 초음파를 해보면 딜레이드 페이스에는 경계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양성병변에도 섬유화를 동반해버리면 염증성 동반하게 되면 경계가 불명료해집니다. 그래서 당간 성건증, 지비아데노마이마토시에서 로케탄스키 에이시옵사이너스가 파열이 돼가 이게 간 농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지만 간 농양이 치유되는 과정에서 파이브로시스 생기면 변변 부위와 정상 간장의 경계가 불명료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치유는 간에 당간암은 경계가 불명료하고 내부는 파이브로시스하고 데스모플라스티웨이션 때문에 에코제니시가 높고 페리페럴 바일 닥트가 보입니다. 조형 초음파의 부혈관상 딜레이드 페이스는 경계가 명료하게 보이죠. 아까 말씀드린 지비아데노마이마토스의 이쪽에 로케탄스키 에이시오프사이너스가 파열되고 인펙션되가 나중에 치유가 되면 리버 압세스 부분에 경계가 불명료합니다. 다음에 윤곽이죠. 윤곽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경계를 집합체를 말이죠. 경계 전체적인 경계가 어떠냐를 하죠. 윤곽이 평활, 요철, 불규칙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암이 치면할 때는 윤곽이 불규칙을 합니다. 근데 경도 암 중에서 침륜이 그리 심하지 않는 경우는 경계가 명료해도 자세히 보면 요철 불규칙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 말씀드렸지만 판크레아스 덕트 캔서는 작은 경우에는 원형 내지 나눈이고 미세한 요철 불규칙한 윤곽이 보입니다. 또 양성 종양에서도 피막이 없는 경우에는 경도 요철과 불규칙한 윤곽이 보입니다. 자, 췌장암에서는 이제 판크레아스 캔서가 아주 작을 때는 이 판크레아스 닥트 딜라테이션이 별로 일으키지 않습니다. 판크레아스 캔서가 커지면 이제 피 닥트를 딜라테이션 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판크레아스 닥트 캔서는 이 메인 판크레아스 닥트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에시나에 가까운 아주 스몰 판크레아스 닥트에서 캔서가 생겨요. 이 종양이 커지면서 주위를 침범해가 메인 판크레아스 닥트를 감싸가지고 판크레아스 닥트가 딜라테이션 되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작을 때는 판크레아스 닥트를 딜라테이션 안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에시나에서 스몰 판크레아스 닥트 점점 융합해가 메인 판크레아스 닥트에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췌장암에서도 에시나에 생기는 것은 선방시에 포함이고 판크레아스 닥탈 캔서는 페리페랄 판크레아스 닥트에서 종양이 생기죠. 우리가 많이 아는 에신 IPM에는
메인 판크레아닥트에 생기든지 페리페리에 생기더라도 사이드 브랜치에도 아주 작은 게 아니고 비교적 메인 판크레아닥트에 가까운 판크레아닥트에 생깁니다. 왜냐하면 뮤신을 분비하는 그 세포들은 이 페리페리에 있지 않죠. 왜냐하면 이런데 뮤신을 먹게 하면 이 닥터가 다 옵스트럭션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이 커지면서 닥터를 감싸고 나중에는 메인 판크레아닥트를 다 옵스트럭션을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 판크레아닥트 체가는 이 선방암인데 이거 잘못 썼네요. 이제 판크레아닥트 선세포암입니다. 이게 오자입니다. 선세포암을 이렇게 보면 세포가 이 판크레아닥트를 캔서는 이렇게 세포 핵들이 중첩이 되고 주위에 파이브로시스가 아주 심합니다. 작을 때는 판크레아닥트 정상이 좀 커지면 메인 판크레아닥트를 감사가 옵스트럭션 되게 체관을 확장을 시키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간 낭종일 때는 헤파틱 시스트는 오리진이 바일닥트에서 생기게 됩니다. 바일닥트에서 옵스트럭션 되면서 바일닥트 세포로 라이닝 되죠. 상피세포죠. 안에 클리어한 플루이드는 다 들어있습니다. 간 낭종은 이 상피세포로 피복이 되기 때문에 경계가 아주 스무스하죠. 헤망지오마는 안에 혈관이 바스큘러 레이크가 딜라테이션 되고 바깥에 피막이 없습니다. 피막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 보시면 헤망지오마는 바깥의 윤곽이 불규칙한 윤곽, 피막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 에코 레벨을 이야기했어요. 지난번에 우리 대구 경북 개원내과에서 했던 걸 또 한번 복습하는 겁니다. 강한 에코, 강에코, 고에코, 저에코, 아이소에코, 혼합에코를 하는데 사실은 강에코 같은 개념인데 뚜렷한 후방 음량을 섀도를 동반하는 걸 강에코로 따로 편의상 구분했습니다. 스키아가 있으면 초파 빔이 스키아를 딱 부딪히면 주위하고 스키아는 아주 음향의 대조도가 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반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초음파는 이 매질의 임피던스 타이가 클 때는 거기에서 많은 반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상당수가 반사되고 일부는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스키아를 통과하면서 산란 흡수가 일어나가지고 뒤에는 아주 클리어한 섀도우를 만듭니다. 공기는 정말 다양한 에코를 만들게 됩니다. 아주 작을 때는 점상 고에코죠. 좀 더 많으면 밴드 라이크 고에코고 대상 타nik이 우리가 대상 포질의 그 대자입니다. 이렇게 뒤에 더티 섀도우를 보입니다. 그 다음 링다운 아티팩트라고 해서 이거는 공기방울 안에 액체가 절여되면 초음파빔이 공기방울 4개 공기방울 사이에서 마치 소리가 호언을 통해서 확장이 되듯이 우리 목욕탕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면 굉장히 울리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습니다. 여기서 그게 됩니다. 그래서 전폭이 돼가 링다운 아티팩트를 만듭니다. 공기가 대량으로 장관이 있을 때는 리버브레이션 아티팩트를 이렇게 형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고에코는 지방이 고에코를 보이게 되죠. 지방의 고에코는 아까 스테아 고에코하고는 메커니즘이 틀립니다. 이걸 잘 기억해 두시고 그 지방간을 보면 첨부에는 고에코고 심부로 어테뉴에이션 됩니다. 이 고에코의 원리는 어떠냐면 산란에 의한 반사입니다. 초음파빔이 가면 헤파토사이트 안에 팻이 있죠. 이 팻하고 부딪혀 가지고 이 산란이 일으키면 산란한 빛끼리 부딪혀가 위로 가기도 하고 아래로 가기도 하죠. 위로 가게 가죠. 그렇게 되면 고에코로 보이는데 이거는 전제 조건이 2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지방과 지방 사이의 거리가 초음파보다 짧고 지방이 호모지니어스하게 있으면 안 됩니다. 좀 헤테로지니어스하고 지방 외에 다른 물질이 존재해야만이 산란파가 충돌해가지고 초음파 탐색자를 향하는 반사파가 생깁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피하 지방을 보면 피하 지방이 저해권 경우였습니다. 이거는 세포 안에 팻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세포 자체가 전부 다 팻이죠. 팻이고 뉴클레스는 약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호모지니어스하게 밀집대가 있고 섬유 조직이 이렇게 하고 혈관이 가는 혈관이 있죠. 그래서 초음파를 보면 저에코로 보이고 파이브로섹tum만 고에코로 보이게 됩니다. 이거는 초음파가 산란에 일어나고 산란에는 충돌 반사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인은 늘 고에코로 보이냐? 초음파 영상은 CT하고 틀리가 이건 완전히 상대적입니다. 예를 들자면 키드니에서 사이너스 리포마토시스는 저에코로 보이거든요. 키드니 에코를 분석을 하면 이 피질은 고에코고 수질은 저에코고 중심에코 복합체는 강한 고에코죠. 자, 왜 그러냐? 피질은 이 해부학적 사구체가 있고 거기에 혈관이 있고 프록시말 컨볼루튜블, 디스탈 컨볼루튜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빔이 이런 헤테로지너스한 물질을 통과하면서 반사가 생기가 고에코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수질이 저에코는 수질은 호모지니어스하죠. 컬렉팅 닥트로 균질한 조직이고 더구나 내부에 액체가 있으니까 고에코가 아니고 여기 저에코입니다. 오자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그 다음에 중심에코 복합체는 강한 고에코로 보입니다. 왜 그런지 중심에코 복합체는 신우가 있고 신배가 있고 주위에 혈관, 림프관, 신경, 그 다음에 신우지의 결합 조직, 지방층 다양한 조직이 있어요. 초음파 빔이 통하면서 강한 반사로 고에코를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심에코 복합체는 고에코인데 주위에 신우주에 지방이 침착이 되면 상대적으로 저에코가 되어버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미국이 그 육상에 늘 이야기합니다. 육상 400m는 미국이 세계 최강이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육상 400m 선수를 미국 올림픽 대표소에 집어넣으면 미국 올림픽 대표팀은 예선 탈락해버리죠. 세 사람이 아무리 잘 달려도 한 사람이 못하니까 결국은 상대적이죠. 지방이 고에코지만 중심에코 복합체가 워낙 고에코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에코가 되어버립니다. 중심에코 복합체가 저에코로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사이너스 리포마토시스 그렇고 신우 주위에 이제 림프관이 확장돼도 저에코, 신우 주위에 낭종이 겹쳐도 이렇게 중심에코 복합체에 그 무에코가 보이죠. 파라펠빅 시스템입니다. 또 신우의 이행세포암, 트랜지셔널 셀 캔서가 생기면 세포가 밀집이 되니까 초음파의 페네트레이션이 좋아지니까 에코가 저에코가 되고 여기에는 옵스트럭션이 되니까 신배가 확장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섬유결합 조직은 고에코로 보이지만 주위 조직에 비해서 에코 레벨이 상대적으로 낮으면 저에코로 보입니다. 페리페럴 콜란지오 캔서는 파이브로시스가 간세포보다는 간 조직보다는 에코가 높으니까 고에코인데 판크레아스의 캔서는 오히려 저에코입니다. 왜냐하면 판크레아스의 애시나이 주위에 팻이 워낙 고에코이기 때문에 파이브로시스는 상대적으로 저에코로서 판크레아 덕털 캔서는 저에코로 보입니다. 자, 콜로이드는 고에코로 보이죠. 사이로이드가 고에코로 보이는 것은 사이로이드 포리큘러 앱세리움하고 콜로이드하고 강한 음양 계면을 형성하고 콜로이드 자체도 고에코죠. 그래서 갑상선의 조직을 보면 머슬은 저에코고 사이로이드는 고에코고 혈관은 무에코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다음에는 염증세포가 침유되면 초기에는 고에코로 보이다가 경계에 보면 조금 더 액체가 절여되면 내부 저에코로 가지는 고에코가 되다가 농양이 생겨버리면 완전히 생기면 센터는 무에코, 페리페리에는 두꺼운 벽을 가진 이런 맹렬한 벽이고 나중에는 이제 올드에이지 되어버리면 섬유화가 되면 고에코 변변으로 스카 티슈로 만들기도 합니다. 다음에는 무에코죠. 우리 무에코는 간, 낭종, 혈관, 내강, 림프관 확장은 무에코로 보이죠. 대표적인 것은 이제 헤파틱 시스트를 비교하면 자, 이 경계면에서 음양 계면차 크기 때문에 경계면에 고에코 보입니다. 전방 경계면, 후방 경계면. 내부는 무에코로 보이고 후방 음양 전강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초음파 비임이 물을 통과하면서 음량이 증폭되어 있는 게 아니고 감쇄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왔기 때문에 뒤에 후방 음량 증가가 보입니다. 왜냐하면 초음파 기계는 초음파가 앞에서 뒤까지 균질하게 보이기 위해서 뒤쪽으로 갈수록 점수를 더 플러스해 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후방 음량 증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초음파는 이 음속의 벨로시티가 높은 데서 벨로시티가 낮은 요건 좀 낮은입니다. 이거 잘못되었습니다. 높은 낮은입니다. 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갈 때는 경계면에서 안쪽으로 굴절을 해버립니다. 우리가 보드를 타고 물을 갈 때 물살이 센 데에서 물살이 낮은 데로 가면 보드는 안쪽으로 굳게 되고 반대로 물살이 느린 데서 빠른 데로 가면 바깥쪽으로 굴절을 하게 됩니다. 라테랄 쉐도로. 그 다음에 판크레아스의 슈도시스트죠. 판크레아스 슈도시스트는 판크레아타이티스에서 나오는 판크레아스 주스가 주위로 나가게 되면 주위에 있는 우리가 팻이라든지 파이브로 티슈가 덮어서가 시스트를 만드는 거죠. 슈도시스트란 말은 가짜 낭종인데 낭종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고 앱세리움으로 라이닝 되지 않는 시스트를 슈도시스트를 하죠. 무에코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낭종은 상비세포가 아니고 섬유 결합 조직으로 덮여 있으므로 슈도시스트인데 안에 이제 데브리라든지 이런 것이 인펙션이 생기면 안에 내부에 고에코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데노마토스 노즐 비나인 결절이죠. 이게 생기는 메커니즘은 사이로이드에서 내하수치에서 TSH가 올라가게 되면 사이로이드 폴리클이 증식이 일어나죠. 호모지니어스한 사이로이드 그 폴리클의 증식은 세포가 굉장히 작은 폴리클이 밀집되고 안에 콜로이드가 덴스하지 않고 루스하기 때문에 균질한 제코 결절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내하수치에서 TSH가 정상으로 돌아오면 이 결절이 헤모라지를 일으키기도 하고 시스틱 디제네이션을 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안에 디제네이션으로 석회화를 만든 아주 헤테로지너스한 형태를 보입니다. 그래서 갑상선의 낭성병변은 진성낭종이 거의 없습니다. 브라키알 클레프트 시스트 외에는 대부분 결절이 시스틱 디제네이션이죠. 그래서 트루 시스트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낭성 부분을 가지는 종양인데 우리가 종양 자체가 낭성 부위로 구성된 것이 췌장이나 그 난소에 시러스나 뮤시너스 종양들이 있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러스는 작은 시스터들이 배열된 하니컴 패턴을 보일 수도 있고 변연의 큰 시스터, 내부에는 작은 시스터 이렇게 보이는데 점액은 그렇지 않죠. 두꺼운 피막, 셉툼, 뮤랄 결절을 가지는 결절로 보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스퀘머스 셀 캔서나 고아나메나 말리건트 멜라노마, 팽알 근육종, 위장간의 간질 종양, 스트로마, 기스트 같은 거는 이 간전이를 일으킬 때 종대 시에는 괴사활동만 합니다. 이제 또 우리가 하이퍼바스큘러한 종양도 이 괴사를 잘 일으킵니다. 이거는 메커니즘이 틀립니다. 하이퍼바스큘러한 종양은 이 종양 자체가 판크레아스의 아일레션 튜머, 엔도크라인 튜머 같은 것은 작을 때는 호모지니어스한 제이코지만 종양이 커지면 내부에 시스틱 디제네이션이 있고 변연은 제이코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종양의 혈관은 일반 혈관과 틀려가 불량 혈관입니다. 일반 혈관은 혈관 주위에 그 엔도셀 주위에 머슬이 아주 발달이 잘 되는데 종양 혈관은 급조 혈관에서 머슬이 굉장히 약합니다. 피가 갑자기 확 많이 들어가면 혈관이 늘어났다 터져버리죠. 그래서 하이퍼바스큘러 종양은 필연적으로 헤모라직 네크로시스를 잘 일으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참 솔리드 슈도 파피럴 튜머가 SPT 하는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은 어디서 생겼는지는 잘 모르는데 족보가 아마 판크레아스에서 스템셀 다음으로 이 판크레아스의 프리미티브한 셀에서 생겼다고 합니다. 종양이 적을 때는 이렇게 충실성 종양입니다. 보면 이런 모세혈관이 있고 안에 종양세포들이 소포상으로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더 커지면 안에 시스틱 헤모라지 네크로시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여기에는 세포가 있고 이쪽은 시스틱 디제너레이션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모양이 솔리드 앤드 시스틱 튜머라고 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마치 파피러리 스트럭처럼 보이는데 슈도란 말이 붙어요. 여기에 슈도는 무슨 뜻이냐면 파피러리 스트럭처가 되려면 파이브로바스큘러 번들이 돼요. 혈관과 그 파이브로스 티슈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혈관만 있고 파이브로스 줄기가 없죠. 그러니까 가짜 파피러리입니다. 그래서 슈도 파피러리 튜머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진단명이 병리학적 진단명입니다. 더 심해지면 거의 다 안에 시스틱 디제너레이션 되고 일부 솔리드 포션을 가지는 그런 종괴로 보이게 됩니다. 다음에는 저에코입니다. 저에코는 우리 정상이 아니고 정상입니다. 정상 조직에서는 근육이 균질하고 밀집된 구조로 초음파빔이 잘 통과하니까 저에코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코 레벨을 결정할 때는 두 가지 조건입니다. 조직의 성분이 고에코 물질이 있느냐, 내부가 균질하느냐죠. 내부가 균질하면 저에코고 불균질하면 고에코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생결절이 리제네이팅 노즐이 있고 여기에 디스플라스틱 노즐이 되면 디스플라스틱 노즐은 포탈베인의 블라플로가 나빠지기 때문에 세포 내의 지방 침전으로 고에코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HCC가 생기면 중심부는 저에코, 변연은 고에코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몰 HCC는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경계가 불명량한 것은 early HCC, 경계가 명량한 프로그레스 HCC죠. 근데 HCC는 보면 우리가 정상 간 조직은 포탈 베인하고 센트럴 베인에 이렇게 트라베큘라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HCC는 이렇지 않죠. 혈관으로 세포들이 뭉쳐가 이렇게 밀집되어 있습니다. HCC는 정상 조직에 비해서 세포의 밀도가 4배에서 6배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감별의 포인트가 저에코하고 무에코인데 저에코 무에코는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안 됩니다. 모양이 소간세포 미세 불규칙 평화, 경계코가 뚜렷하고 여기는 없고 후방암양증가는 소간세포 약하고 뚜렷하고 칼라 도플러상에서 낭종은 혈류가 없고 HCC는 혈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근데 소간세포암도 고에코로 보이는 것은 웰 디퍼런셜 HCC는 패시 인필트레이션 되 고에코고 사이노소이드가 확장이 되어버리면 고에코로 보이고 이게 단간을 둘레로 슈도 가짜 그랜듈러 포메이션 진짜 그랜드가 아니죠. 이렇게 가짜 그랜듈러 포메이션을 만들면 이 초음파빔이 그냥 계면의 차이가 커져가 고에코로 보입니다. 림포마인 경우에는 림포구가 조직 침면 때문에 초음파 투과성이 항상돼가 낭종에 가까운 저에코로 보이고 후방음양 증강을 보입니다. 그래서 칼라 도플러에서 헬리오 신호가 뜨게 되면 이것이 림포마인 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소화관, 우리가 정상 소화관의 구조는 이렇게 앱세리움, 라미나 프로필리아 점막 근판이 점막이고 그 밑에 점막 하층인데 여기는 선조직, 림프관, 혈관, 신경, 간질 조직이 있고 머슬층은 있고 고유건층이 있고 그 밑에는 장막 하층, 장막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1층, 2층, 3층, 4층, 5층인데 1층은 점막상피와 내강의 반사의 코고 2층은 라미나 이쪽에 점막 근팡이 주로가 되고 3층은 점막 하층의 앵구고 4층은 고유건층이고 5층은 장막 하층의 파이브로 티슈하고 장막층하고 바깥층의 경계에코로 고에코로 보입니다. 그래서 위 에큐트 게스트린 무코사 리전은 점막하고 점막 하층에 이디마 스테인지가 되면 두꺼워지고 에코는 떨어지지만 이 청구조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이제 캔서의 경우에는 암이 이렇게 앱세리움에서 침면해가지고 이 청구조가 파괴되고 이렇게 청구조가 파괴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청구조가 유지되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음파에서는 주위 조직과 같은 에코일 때는
종괴로 인식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등에코 결절이 인식된 것은 병변이 바깥쪽으로 돌출하거나 또는 혈관을 이렇게 디스플레이스먼트 하거나 또는 변연의 저에코대가 있거나 또는 변연의 고에코대가 있거나 이런 것이 있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이제 우리가 종괴로 인식이 됩니다. 혈관종에서 변연 고에코 되는 것은 혈관종이 변선을 일으켜 가지고 바스큘러 레이크가 커지면 내부가 아이소나 저에코 되지만 페리페는 이 마이크로 바스큘러 스트럭처를 유지하기 때문에 마지나 스트롱 에코가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죠. 예. 그 다음에는 이 내부의 낭성 변수나 응고 괴사를 일으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 중심부의 응고 괴사는 고에코고 센체 리케펙션 네크로시는 무에코로 보입니다. FNH 아까 설명했는 거 한 번 더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검사에서 결절의 에코는 주변 조직에 대비되어 나타나므로 상대적이라 하는 늘 명심해야 됩니다. 스몰 해망종은 고에코지만 때로는 주위 간실질하고 음양 대조차가 아이소에코로 보일 수도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나 스트롱 에코가 보이지만 정상간에서는 지방간이나 이 LC에서는 주위가 워낙 고였기 때문에 마지나 스트롱 에코가 소실되고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후방 음량 증강이 있죠. 후방 증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음파의 감쇄가 적기 때문에 후방 음량 증강이 되는데 HCC라든지 엔도크라인 튜머도 내부가 균질함으로 초음파 투가 증가되면 후방 음량 증강이 감찰되고 악성 림포종은 종괴 내부의 세포 밀도가 높고 간질이 거의 존재하지 않으므로 종양 내부는 무에코에 가까운 저에코로 보이고 후방 음량 증강이 보입니다. 그래서 헤파티tis C의 후방 음량 증강이 보이죠. 자, 이런 이제 간 질환에서 이렇게 보면 간 낭종은 후방 음량 증강이 뚜렷한데 스몰 HCC도 후방 음량 증강이 있지만 약한 후방 음량 증가이죠. 림포마는 후방 음량 증강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종괴 내부에 혈류 신호가 보이면 이것은 시스트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인트라헤파틱 콜란지오 시에는 후방 에코 섀도를 동반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파이브로시스와 스키아 때문에 보입니다. 결절형 간세포암이 있는데 두 개 다 고에코입니다. 그런데 고에코인데 한쪽은 섀도를 동반하고 한쪽은 섀도를 동반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후방 에코가 변하지 않는 결은 요거는 아마도 지방하가 동반되는 부분이다. 페이시 어큐뮬레이션 되죠. 이쪽에는 후방 에코 섀도를 동반하는 강한 괴사성 병변을 일으킨 부분이죠. 이런 부분이니까 섀도를 동반했다. 그래서 같은 고에코도 섀도를 동반하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해석을 달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경계부에 같은 게 자꾸 되풀이 됩니다. 헬로에서 헬로는 주로 보이는 것이 간세포암, 전이성 간암, 간내 당간행에서 메스포밍 콜란지오 시에하고 리날셀 시에도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절의 가십에 헬로가 생기는데 메시브 타입은 헬로가 생기지 않고 요 안에 문맥에 종양색전이 관찰되는 수가 있습니다. 미만행은 작은 결절이 쫙 깔려버리죠. 사실은 결절로 인식이 잘 안 됩니다. 포탈벤의 튜머 스롬보시스가 간 진단의 프루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타겟 사인, 벌스 아이 사인이 있고 헬로하고 그 다음에 타겟 사인하고 간별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콜란지오 시에도 이렇게 헬로가 좀 보일 수가 있습니다. 중심부는 섬유화에 의한 고에코고 변형부에는 암정식에 의해서 보입니다. 그리고 블라이트 룹 사인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재생결절이 이행성 결절이 되고 여기에서 early HCC가 되는데 여기에 moderate HCC가 되면 저에코가 되고 변형부에는
헬로가 생길 수도 있고 때로는 웰 디퍼런셜 HCC 안에 모더레이트 HCC가 생기는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블라이트 룹 사인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리 HC와 프로그램 HC 한 번 더 반복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전이성 간혈관종 감별점이고요. 예. 지금까지 우리가 초음파의 종괴를 볼 때 어떻게 관찰하고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쭉 한번 했습니다. 아직은 오자가 많고 여기에다 초음파 사진, 조직 사진을 이어가지고 다시 완성본을 만들면 선생님들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음파를 볼 때 그 양만 보면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를 보면서 이것이 초음파를 볼 때 제일 하수는 뭐냐면 병변이 S7에 있다. CT 찍어로 보낸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 그 정도도 훌륭합니다. 그렇지만 하수죠. 그보다 더 상수는 여기는 S7에 있고 이 종양은 HCC 같다. HCC 뭐 타입 있다. 그러면 수준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CT를 찍으면 사진이 어떻게 나오고 MRI 나오면 어떻게 나올 것이다 예상을 하고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하나하나 종양에 대해서 에코를 분석해 가지고 평을 하면 이 사람은 아주 상수가 됩니다. 그렇게 초음파는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많은 것을 초음파가 우리한테 가르쳐 줍니다. 그냥 아무것도 생각 안 하면 그냥 흰 거 까만 거 뺏기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보면 아주 초음파는 우리한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